논어 40번째 시간으로 공야장 23장에서 25장까지 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자왈 수기 미생고 직고 혹걸 해연이언을 걸저 기린이 여지오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미생고가 정직하다고 말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식초를 구하였더니 자기 이웃에서 구해다가 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미생고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해가 될 텐데 누군지 모릅니다. 미생고가 누군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생이라는 성이고 이제 고가 이름일 텐데 이 미자가 옛날에 꼬리 미자랑 통해서 미생지신의 그 말 있잖아요. 장자에 나오는. 웬 여자랑 만나기로 해서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홍수가 나도 그 자리를 안 떠나서 붙들고 있었던 미생지신 주인공, 어리석었던 행동을 한, 아마 그런 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 사람의 행동이 좀 어딘가 좀 이상한 데가 있어서 비판을 하니까 연관을 시킨 것 같은데 추론이에요. 추론. 확실치는 않고. 다만 이제 당대에 미생고라는 사람이 직하다고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명성이 자자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런 행동을 보고 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어떤 식초를 구했더니 자기 이웃에서 구해서 식초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공자가 재밌게 말을 했는데 걸저 기린이라 그러니까 이웃이라 그랬으니까 옆집으로 한 게 아니라 없으면 이웃집 맷집을 돌아다녔을 거라는 강력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집에 없으면.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고 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이 역시도 당대 통념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직은 그런 게 아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선의 허위라 그럴까요? 자기가 직하다는 그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그 허위에 대한 어떤 그 이면을 이게 보고 있어서 그게 이게 오히려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도 물론 문제지만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내면의 그 사람의 그 동기가 무엇일까? 막 선의 허위. 내가 정직한 사람인데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이제 되게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마음자리에 그런 게 없는데 겉만 보고 어떻게 직이라고 평가를 하냐고 이제 공자를 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읽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미생고라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가볍게 꼬집은 거다. 그래서 의미 파악이나 이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공자의 그 뉘앙스를 보고 톤을 보고 진지하게 공자가 논평을 한 거냐 아니면 가볍게 꼬집은 거냐 이거에서는 이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24장입니다. 자왈 교원 영색 주공이라고 있죠. 주공을 좌구명 치지러니 구역 치지하노라. 이권이 우기인을 좌구명 치지러니 구역 치지하노라. 간다는 것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제 우리 좌씨 춘추 좌씨정에서 춘추에 대한 주석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춘추 좌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좌씨전의 저자가 좌구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동일인이다 아니다 뭐 얘기들이 많은데 동일인일 리가 없죠. 동일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선 공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나 또한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한다. 그래서 선배임이 너무 명백합니다. 근데 이 좌전은 공자 이후의 저작이란 말이에요. 어리거나 이후의 저작이기 때문에 동일인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아마 태사라는 설이 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다 추론에 불과하고 여하튼 공자가 존경했던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주공이에요. 주공이 제일 문제가 되죠. 이제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교원영색 선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공이라고 해서 이 주자를 이제 과하다 뜻으로 해석해서 과공비례, 공이 지나치면 얘가 아니다. 그거로 해석한 게 주자죠.
교원 영색 과한 예절을 좌금형이 부끄러워했으니 나도 부끄러워한다. 원망을 숨기고 원망 있는 사람을 사귀는 것을 좌금형이 부끄러워했으니 나 역시 부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건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공이 아니라 이건 족공일 것이다. 문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족공일 것이다. 왜 그러냐? 교원 영색은 사람이 하는 구체적인 행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주공을 과한 예절이라 추상적으로 해석하면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발의 움직임, 다시 몸가짐을 얘기하는 거죠. 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 말솜씨, 얼굴 삐고 발의 움직임. 그리고 이게 이제 구체적인 것이라는 게 첫째고, 또 하나는 옛사람들의 문헌을 보면 이 세 가지 세트로 엮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떠냐 얘기할 때 이걸 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족공이 뭐냐? 그 얘기 표기라는 책에 보면 군자는 불실족 우인, 실족이란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실족 우인, 불실색 우인, 실색 이 영색과 관련되죠. 불실구 우인, 실구 말, 실구. 그러니까 군자는 사람들한테 발 놓는 걸 실수를 하지 않고 불실세구인, 얼굴빛 하는 것에 잘못을 하지 않으며 불실구우인, 남한테 말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럼 저 불실족에 불족공이라고 주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하고 사귀거나 그럴 때 발을 내딛어서 그 사람한테 나 당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과한 몸짓들, 이걸 족공이라고 썼거든요. 이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사귈 때 말을 교모하게 한다든지 낯빛을 꾸민다든지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면서 발을 움직여서 막 한다든지 어떤 그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나타낼 때 흔히 쓰는 말이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공자의 그 뭐라 그러죠? 교원영색 족공, 남과 사귀거나 군자의 태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행동가짐을 지적한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25장입니다. 안연 계로 실언이 자왈 합 가건 이지요 자로왈 원 거마의 경구를 여 붕우 공하야 폐지 무감하노이다. 안연할 원 무벌선 무시로 하노이다. 자로할 원 문자지지 하노이다. 자왈 노자 안지하며 붕우 신지하며 소자 회진이라. 안연과 계로가 선생님을 모시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각자 너희 뜻을 말하지 않는가? 너의 뜻을 말해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로가 수레와 말 그리고 가벼운 옷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 쓰면서 옷이 다 떨어지고 수레가 망가져도 원망이 없으면 싶습니다. 안연할 그러니까 잘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공을 과장하지 않고 싶습니다. 자로가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들을 편안히 해주고 붕어를 믿게 해주고 젊은 사람들을 품고 싶구나.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되게 흐뭇한 느낌이 드는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합은 여기서 하불이죠. 어찌하여 하지 않느냐 뭐 이런 합친 말이죠. 너희들의 뜻을 말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지가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답을 보면 이때 이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소망, 니들이 이루어져 하는 꿈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소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친구 간의 우정, 그 대범함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안연은 여기서 이제 겸손,
얘기하고 있고, 이제 뜻밖의 공자가 천하 우주의 평화를 가오리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소박한 인애 보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 장면이 되게 이제 흐뭇한 느낌을 주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로가 자로가 틀림이 없는데 계로라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시라 그랬고, 이게 보세요. 안현이 제일 어립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이가 제일 많죠. 계로는 중간이란 말이에요. 계자는 여기서 안현보다 약간 나이가 많고 공자가 적기 때문에 계란 말을 특별히 쓴 겁니다. 안현보다 나이가 많죠. 21살이 많으니까. 그래서 계로라는 말 썼고, 시란 말을 썼죠. 일본 사람들이 시가 사무라이인데, 시는 선생님은 앉아있고 제자들은 모시고 서 있는 겁니다. 시좌라는 말이 또 있죠. 시좌. 이거는 선생님을 메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말은 이제 시측의 겨측자지 있죠. 시측이란 말은 이 앉고 서 있는 게 불확실하지 않을 때 그걸 묘사할 때 쓰면 시측이고,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시자 썼으니까 선생님은 앉아 계시고 두 사람 옆에 서 있는 거죠. 당시에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방송에 털퍼서 앉아 계셨을 거고 제자 둘이 옆에서 모시고 서 있을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너희 뜻을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자로가 거마의 경구 그랬는데, 이 경자는 여기서 아무 의미 쓸데없는 글자예요. 뒤에 가면 의 경구라 그래서 또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 경자 쓸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경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 왜냐? 거마 의구가 사자 성어예요. 성어. 세트로 같이 붙은 말인데 여기에 의자가 잘못 들어간 거죠. 거마 의구입니다. 그리고 이 구자에 이미 가벼운 그 모피옷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자는 그래도 필요 없을 뿐더러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떨어져도 자기 자동차 같이 모였는데 부서져도 원망하지 않고, 좋은 옷을 같이 나눠 입어도 떨어져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 자로가 옷하고 관련이 있어요. 선생님이 자로를 칭찬할 때도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옷은 그냥 옷이 아니죠. 신분 표시를 나타내는 중요한 일종의 심볼, 상징 체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옷에 관해서 자로가 얘기한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현은 얘기할 때 이 선은 탁월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벌은 자랑하는 뜻이고, 탁월함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 공로를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보는데, 그러면 벌선이나 시로는 의미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벌선은 자기의 탁월함이나 잘한 일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로는 이 공로가 아니라 수고로움으로 보죠. 수고로움을 남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의미가 달라지죠. 그 뜻으로 봐도 앞에 거와 차별이 있어서 의미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해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공자가 노인들을 편안하게, 그 벗은 미덥게, 그리고 젊은이들은 내가 품어주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지자를, 그러니까 노자 안 지자를 앞에 거를 받는 대명사로 보여요. 강조하려고 앞으로 대명사를 돌리고 뒤에다 그 자리에 지자를 놓는 게 한문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네를 편안하게, 신의 붕의 목적어가 신의 목적어가 붕어가 되고 회의 목적어가 소자가 되는 거죠. 이게 해석인데, 두 번째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지자를 공자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도록 하고, 친구들이 나를 믿음직스러운 존재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소자들이 나를 이때 이제 그리워하다 이런 뜻으로 보겠죠. 그리워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서 두 개 다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두 개 다 의미 차이는 뭐 크게 없을 수 있겠죠. 다만 이 회자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그리워하다, 사모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이거를 이제 귀자로 봐서 돌아올 기자로 보는 거죠. 귀의 처,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버지나 선생처럼, 그 당시 선생처럼
학생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와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석한 수가 있는데 이것도 괜찮죠. 어쨌든 공자의 안지, 신지, 회지에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4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